매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에서는 대구시 의사회와 함께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소개하는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실시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생클리닉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내과입니다. 대구시 의사회 이사이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당뇨 환자가 32년 만에 4배가 됐다고 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급증한 만큼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응급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내과 전문의로 제가 네. 소개를 했는데 내과는 세부 분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당뇨 질환을 주로 네. 진단하고 치료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내분비 내과 네. 정식으로 하면 이제 분과 전문의 내분비 내과 분과 전문이고요. 네. 이제 당뇨병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데 내분비 내과는 좀 되게 어렵긴 하죠. 제가 침 같은 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니까 외분비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성 호르몬 같은 거는 이제 안쪽으로 하니까 내분비라고 하고 주로 호르몬을 다루는 건데 그런 내분비 내과는 당뇨뿐만 아니라 네. 그런 호르몬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이 이제 내분비 내과고요. 네. 당뇨병도 이제 저희가 혈당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다루는 그 기능이 이상이 되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에서 주로 다루고 그 외에도 갑상선, 골다공증 같은 것도 내분비 내과 질환입니다. 네. 이 당뇨 최근에 환자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예전에 보면 동의보감에도 조갈증이라고 해서 네네.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병인가 봐요. 네네. 예, 그 당뇨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소변에서 당뇨가 빠진 것들이 옛날 기록에서 있고 네. 서양에서는 이집트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인슐린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그래서 인슐린이 없거나 부족하게 된 상태가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게 뭘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필요한 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으로 이제 다 이동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인슐린이 없으면 그 이동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 인슐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달을 못 해주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혈액에서 이제 포도당이 증가를 하니까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면 포도당이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고 또 견디다 못하면 이제 결국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소변에서는 당이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이라는 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당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인슐린이 문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 당뇨병을 앓게 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가장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작용을 하고 그 네.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그런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최근에는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것,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고 하지만 가장 많은 거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패턴들 때문에 생기는 비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층에서 또 당뇨 환자가 급증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비만 증가 또 건강에 해로운 음식 소비 확대 신체 활동의 부족 이런 것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다 비만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많이 먹는 거, 정말 탕후루 이런 거 설탕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학생들 사실 운동할 시간 없고 대부분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감소, 그다음에 먹을 것은 많은 것들이 결국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그 당뇨의 증가로 이제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겠군요. 네. 그런데 젊은 환자 얘기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 성별로는 어떻습니까? 주요 그 원인이라든가 발병률이 좀 다른가요? 사실 남성, 여성에서 크게 차이는 없고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고
뭐 폐경이나 이렇게 되면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매번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이나 특성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남성에서도 한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7명 중 1명인데 남성에서 한 17.7%, 뭐 여성 13.5% 정도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대략적으로 한 7명 중 1명이 당뇨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나이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어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 3명 중 1명 꼴이죠. 한 30% 정도 된다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지금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과 치료율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건강 검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잘 돼 있긴 해서요. 네. 이게 많이 검진을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유병률은 18세 이상에서 성인의 14%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나라마다 그걸 진료하는 수치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에는 뭐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진도 많이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74.7%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갖다 검진을 하고 내가 이제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한 70.9%가 치료는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혈당을 이게 조절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도달하는 사람은 한 35% 정도니까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면 이제 그 약을 처방받아서 섭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네. 하고 뭐 생활습관 교정도 하고 저희는 약을 하고 별개로 생각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모든 당뇨병이라든지 사실 이런 대사적 치료는 네. 생활습관, 뭐 체중, 식사,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약제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데 네. 생활습관 같은 거는 스스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알면서도 잘 안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건강검진에서 진단받기 전에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뭐 주요 증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아는 걸로는 이제 뭐 다음 저희가 3다라고 해서 다음 다시 뭐 다뇨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뭐 자주 간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먹는다든지 자꾸 목이 말라서 이제 음료수를 많이 마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혈당이 정말 많이 높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체중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체중이 빠지는 뭐 당뇨 이렇게 체중이 느는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혈당이 많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그 이외에도 합병증에 대한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먼저 이제 눈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딴 데가 아파서 갔는데 당뇨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가장 문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진을 계속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후쯤 되면 뭐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도 당 떨어진다 이러면서 간식을 꼭 챙겨 먹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약간 의심해 볼만하기도 하네요. 근데 정말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정말 당뇨 전 단계나 이렇게 해서 자꾸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좀 더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시기가 있어서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먹게 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군것질이 있죠. 갑자기 많이 네. 생긴다거나 그러면 의심해 볼 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진단과 검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가장 하는 거는 이제 혈당을 재는 게죠. 공보 혈당을 재거나 네. 아니면 당화 혈색소라고 저희가 3개월을 반영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을 먹고 하는 경구당 이제 부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저희가 임당 검사할 때 맞아요. 하는 거죠. 네. 이 당뇨병도 유형이 좀 나뉜다고 하는데요.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소아 당뇨, 뭐 성인 당뇨 알 것 같으신데요. 자, 첫 번째는 1형 당뇨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고 임신 당뇨, 기타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 1형 당뇨를 이제 인슐린이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서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고 2형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긴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단계,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와 함께 인슐린이 부족해 되어 있는 그게 합쳐져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임신 당뇨는 임신 때 발견된 당뇨병이고 그 이외에도 뭐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쳐서 그 인슐린이 못 나오는 상태라든지 한 여러 가지 기타들을 포함해서 그냥 기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형별로 치료법도 다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이제 크게는 이제 1형과 2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네. 생각을 한다면은 1형은 인슐린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당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네. 약제를 쓰지 않고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사제 네, 말씀하시는 주사제를 거죠? 거의 사용을 하고 네.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다 상태가 다르긴 한데 인슐린을 제대로 못 쓰는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부족한 게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약제와 인슐린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층들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뭐 나이가 젊다 보니까 내가 뭐 어디 그렇게 많이 아프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래서 치료가 좀 늦어지고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실제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최근엔 사실 젊은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올해는 따로 조사를 해서 봤을 때도 19세에서 39세를 저희가 젊은 당뇨병이라고 했을 때 한 3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옛날에는 50, 60 막 나이가 들어가서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 발생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을 안 해서 굉장히 심하게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하는 율이 정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절하는 율도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5% 정도밖에 치료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지가 고민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당뇨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뉘는지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유튜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후리지아라는 분이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 받으셨나 본데 기존 갑상선 저하, 폐경기 이런 것들이 당뇨 수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이제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네. 폐경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체중이 늘거나 복부 비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또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진행에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신다면 식사량도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 아니면 대부분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뭐 단백질류를 조금 더 증가시키고 운동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갑상선 저하가 치료가 아마 잘 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돼도 혈당이나 이런 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네. 예, 당뇨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예. 질문 하나 더 미리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임신성 당뇨인 경우에는 아이를 분만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낳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부분 만약에 임신 당뇨가 언제 발견하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통 임신 당뇨병이라고 하면 24에서 28주에 그 약 먹고 하는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면은 정상으로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뇨 전 단계에서 남아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만하면은 이제 2,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조금 아직까지 전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해서 체중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선별 검사의 하나의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었다고 하면은 당뇨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매년 혹시나 이제 발생하지 않는지 검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식사를 끝낸 직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큰가 이렇게 또 물어오셨어요. 일단은 금식에서 상태에서 운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 환자는 공복 운동이 안 되나요? 네. 공복 운동을 못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30분 후에 조금 이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이제 하면 아무래도 혈당이 많이 낮춰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런 운동을 하는 거에서 이제 강도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운동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눈에 출혈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금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운동도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제 네. 식후에 한 30분쯤 후에 또 혈당이 좀 걱정이 되면 한 번 더 측정을 하고 이제 부족하면은 조금 더 섭취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보통 30분 후면은 그대로 네.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역시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유병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별 검사를 이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검사를 하셔가지고 일찍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만큼 이 당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당뇨를 포함한 대사질환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